남편은 제게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 순간 제가 지켜온 7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1997년 2월 14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과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제 남편 아버지와 3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의뢰인 김수진 씨는 42살 간호조무사 출신입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병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남편 박민호 씨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연봉은 7,500만 원 수준입니다.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올해 75살 3년 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기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1980년대 이전 기억은 또렷합니다. 수진 씨가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건 지난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일기장을 펼치지 않은 채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표지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뭔가 찾는다고 온 집안을 뒤집으시는 거요. 저는 처음엔 그냥 증상이려니 했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2월의 차가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일기장 어디 갔어? 파란 가죽 일기장.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없다고만 했어요. 그런 거 본 적 없다고요. 왜 처음엔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제 맘대로 뒤질 순 없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밤새 우셔서요. 일기장 찾아달라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방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찾으셨군요. 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장 제일 아래 서랍이었어요. 낡은 이불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거죠. 수진 씨는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습니다. 1997년 2월 14일. 제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남편과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일기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는 불규칙했습니다. 며칠 연속 쓴 적도 있고 몇 달 건너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일관되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3월 5일. 집을 나왔다.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냥 방을 내주셨다. 5월 23일. 애들이 주말마다 찾아온다. 민호는 아빠를 원망하는 것 같다.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다. 7월 9일. 재봉일 시작했다. 동네 옷수선집에서 일당 2만 원씩 받는다. 저는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민호 씨가 수진 씨 남편 이름 아닙니까? 네.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때 이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선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시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수진 씨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이랑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늘 다정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 손 꼭 잡고 다니셨고요. 환갑 때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럼 재혼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적 등본 떼어봤어요. 결혼 날짜가 1973년 12월로 나와 있어요. 이혼 기록은 없어요. 저는 일기장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1998년 12월 30일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사과했다.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돌아왔다. 다시 박시집 며느리로 살기로 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는 찢지 않았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진 씨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도장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저 최순자. 날짜는 1997년 2월 14일. 증일란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같이 나왔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일기장하고 똑같이 이불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합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조항이 빼곡했습니다. 법원 공증은 없었지만 양쪽 도장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겁니까?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선 약속이었겠죠. 그럼 왜 호적엔 이혼 기록이 없는 겁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합의만 하고 실제 신고는 안 했다는 뜻이니까요. 수진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수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거 뭐냐고. 왜 숨겼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거 본 적도 없다고. 엄마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합의서를 보여주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다음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말이 옛날 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수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어머니 간병했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밤에 깨서 우실 때마다 달래드렸어요. 제 일도 그만뒀어요. 남편이 그래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효부가 되라고 했으니까요. 수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기장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뭘 지켜온 건지, 왜 지켜야 했는지.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수진 씨, 정확히 뭘 알고 싶으십니까? 수진 씨는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왜 이혼했는지 알고 싶어요. 왜 다시 합쳤는지도요. 그리고 남편이 왜 이걸 숨기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진실을 알게 되면 수진 씨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십니까? 수진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요.
진실이 뭐든 알아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기장 내용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합의 날짜는 1997년 2월 14일. 최순자 씨가 집을 나간 날은 그 다음 달 초. 재결합 날짜는 1998년 12월 30일. 약 1년 10개월의 공백이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민호 씨의 형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호적 등본상 민호 씨는 3형제 중 장남이었습니다. 1978년생, 동생은 1983년생 딸, 1987년생 아들. 이혼합의 당시 민호 씨는 19살 여동생은 14살 남동생은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호적상 이름은 박미선. 결혼 후 성이 바뀌어 김미선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일산. 저는 다음 날 오전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 35평형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탐정도도입니다. 어머니 최순자 씨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요. 무슨 일인데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미선 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선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건강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일기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미선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수진 씨가 찾았습니다. 어머니 방에서요. 미선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이거 봤어요. 미선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오빠는요? 알고 계십니다. 미선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부모님 이혼건.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14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아빠는 아무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친정 가셨다고만. 그 후론요. 주말마다 엄마 보러 갔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이었어요. 엄마는 거기서 재봉일 하셨어요. 오빠랑 저랑 막내 데리고 갔죠. 처음엔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1년 좀 넘게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중3 겨울방학 때 갑자기 엄마가 다시 집에 오셨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어느 날 엄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아빠랑 같은 방 쓰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분위기는 예전이랑 달랐어요. 어떻게요? 말을 안 하셨어요. 미선 씨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어, 씻어, 그런 것만. 근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빠는 아빠 원망했어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쫓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막내는 어려서 잘 몰랐고요. 저는 그냥 엄마가 집에 계신 게 좋았어요. 이유 같은 건 몰라도 됐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제 짐은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빠가 바람 피운 것 같아요.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근데 엄마 일기장에 그런 내용 없었어요. 저는 일기장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3월 15일. 그 여자 얼굴을 봤다. 시장에서 마주쳤다. 눈을 피했다. 미선 씨, 혹시 아버지 주변에 특별한 여성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건설회사 다니셨어요. 현장 관리자셨고요. 술자리 많았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뭐 그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 아버지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대성건설이요. 수원에 있는 중견 건설사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2004년쯤 부도났거든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대성건설. 확인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미선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오신 이유 정말 모르십니까? 미선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컵 테두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막내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선 씨가 결국 말했습니다. 막내가 그때 많이 아팠거든요. 어떡해요? 천식이었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심해졌어요. 밤마다 기침하고 숨 못 쉬고 병원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어요. 엄마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돌아오시고 나서 막내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엄마가 밤새 옆에서 지켜주시고 등 두드려주시고 그러니까 애가 안정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아이 때문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모성 때문에. 형수한테 이거 말하지 마세요. 미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왜입니까? 형수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는 7년 동안 엄마 모셨어요. 진짜 잘 모셨어요. 근데 이런 거 알면 배신감 느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하신 겁니다. 미선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가실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말리고 싶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집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은 30년 동안 진실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 수진 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호 씨는 정확히 12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키 큰 남자였습니다. 박민호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탐정 도도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누라가 보냈군요. 부인께서 의뢰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명함을 구겨 쥐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그는 걸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997년 2월 14일 부모님 이혼 합의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호 씨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보았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비웃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부인은 모르셨습니다.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그걸 왜 지금 들춰내요? 부인이 7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 이유가 효도 때문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효도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때 이혼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헌신했습니다. 민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혼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남 거리가 붐볐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민호 씨가 결국 말했습니다. 바람 피웠어요. 누구와요?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격리부에 있던 사람이었대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엄마가 알게 됐고 이혼하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동의했어요.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고3이었어요. 민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던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짐 싸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빠 보고 물어보래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엄마 따라 외할머니 집까지 갔어요. 거기서 사정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요. 아니요. 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고. 내 엄마 마음 이해해줘야 한다고. 그 후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말마다 동생들 데리고 엄마 보러 갔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빠가 미웠어요. 왜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가족을 무너뜨렸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막내 때문이었어요. 천식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가 중퇴까지 갔어요. 어느 날 밤에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 실려갔는데 의사가 보호자 빨리 오라고 했대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했고 엄마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병원에만 계셨어요. 막내 나을 때까지만 있겠다고. 근데 퇴원하고 나서도 막내 상태가 안 좋았어요. 밤마다 기침하고 또 응급실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집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완전히 합치셨습니까? 그해 겨울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도 봤어요. 거실에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머니는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막내 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아빠랑 같은 방 쓰셨어요. 그게 답이었던 거죠. 용서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용서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 때문인지. 엄마는 끝까지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돌아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리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그 여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그만뒀다고만 들었어요. 그 이후론 몰라요. 이름은 아십니까?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하셨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성건설 경리부 여직원. 1997년 전후 퇴사.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부인한테 숨기셨습니까? 민호 씨는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부끄러웠다고요. 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망가졌던 거,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던 거, 그걸 마누라한테 어떻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바람둥이였다고, 우리 엄마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하지만 부인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왜 알아야 해요? 그거 안다고 뭐가 달라져요? 부인이 7년을 헌신한 이유가 달라집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겨우 유지된 가정이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저는 그날 오후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성건설은 이미 없어졌지만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퇴직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대성건설 재직자 중 경리부 여성 직원을 찾았습니다. 3명이 나왔습니다. 그중 1997년에 퇴사한 사람은 1명. 이름은 유경희. 당시 나이 31살. 퇴사 사유는 자진 퇴사. 저는 유경희 씨의 현재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상 평택시 소재 빌라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평택으로 갔습니다. 유경희 씨는 3층 빌라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탐정 도도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대성건설 재직 시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경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박철수 씨와 관련된 건입니다. 유경혜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고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유경혜 씨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유경혜 씨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경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자 씨는 아십니까? 유경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씨 부인이죠. 두 분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경혜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사랑했어요. 유경혜 씨가 결국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입사하고 6개월쯤 후였어요. 유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현장 관리자였어요. 가끔 본사에 오셨는데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박철수 씨는 기혼자였습니다. 알았어요. 유경혜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1년 좀 넘게요. 유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주로 퇴근 후에 만났어요. 가끔 주말에도. 철수 씨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랑 새 출발하겠다고. 믿으셨습니까? 유경혜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이 알았어요. 유경혜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어요. 최순자 씨가요. 네. 유경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격리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말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유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돌려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조용히 싸웠습니다.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한 줄로 끝냈습니다. 그 후론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사 그만뒀어요. 유경혜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사표 냈어요. 철수 씨는 말렸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못 버텼어요. 박철수 씨와는요. 끝났어요. 유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끝냈어요. 철수 씨는 계속 연락했어요. 이혼 진행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저는 답 안 했어요. 왜입니까? 부인 얼굴을 봤으니까요. 유경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분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 사람은 포기 안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을 절대 안 놓아줄 것 같았어요. 유경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맞았어요. 유경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 씨 결국 부인한테 돌아갔더라고요. 나중에 소식 들었어요.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다고.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봤어요. 유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에 수원 시내에서 철수 씨 부부가 같이 걷고 있었어요. 손잡고요. 자식들도 같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후회했어요. 유경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나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안도했어요. 제가 끝내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요? 저는 그 사람 가정을 망가뜨릴 수 없었어요. 유경혜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특히 막내가 어렸는데, 저 때문에 그 애들이 고통받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혜 씨는 떠났고, 최순자 씨는 돌아왔고, 박철수 씨는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리랜서 회계사예요. 유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일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왜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경혜 씨가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유경혜 씨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셋이었습니다. 최순자 씨, 유경혜 씨, 그리고 지금은 김수진 씨까지. 저는 그날 저녁 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알아내셨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수진 씨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군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네.
근데 막내 아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고, 그렇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안 하신 거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용서 안 하셨죠?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합의서를 찢지 않았다고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보였네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댁이라고 믿었어요. 본받아야 할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아니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물어봤어야 했어요.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근데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경혜 씨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네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고요. 네. 그럼 저는요. 수진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당신은 진실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수진 씨가 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간병을 하실 수도 있고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실 수도 있고 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군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아니까요. 선택할 자격이 생긴 겁니다.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탐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듣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아이들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2월의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 다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말했고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화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왜 과거를 들추냐고.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숨긴 건 괜찮냐고.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요. 한참 싸웠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남편이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비겁했다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간병은요?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요. 남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동의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제가 이혼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혼은 진심입니까?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지가 있다는 걸
남편이 알았으면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 수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탐정님,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 제가 가져도 될까요? 왜요? 언젠가 어머니가 정신 드실 때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어머니 선택을 존중한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날이 올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올까요? 모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미선 씨였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저는 다음 날 오전 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였습니다. 미선 씨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옮기면서 집을 정리했거든요. 옷장 제일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5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같은 필체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최순자, 보내는 사람은 박철수.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997년 4월. 순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집으로 돌아와 달라. 두 번째 편지는 7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아이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특히 막내가 많이 아프다.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세 번째 편지는 10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안 만난다. 약속한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네 번째 편지는 11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막내가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갔다. 내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 제발 돌아와 달라. 다섯 번째 편지는 12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생각해달라.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진다. 내가 무릎 꿇겠다. 빌겠다. 제발 돌아와 달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구걸했습니다. 9달 동안 5통의 편지로 사진은 4장이었습니다. 모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사진. 젊은 박철수와 최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돌잔치. 세 번째는 해변 여행. 네 번째는 명절 가족 사진. 마지막 사진 뒷면에 연필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8, 12, 31. 다시 시작. 미선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용서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보관했다는 건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돌아갔다는 건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이요? 아이들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간 겁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불쌍하다기보다는 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형수한테 이거 보여줘야 할까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미선 씨가 판단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걸 보면 수진 씨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낄까요? 복잡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게 되고요. 미선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형수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탐정님,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잘못된 건가요? 30년을 거짓으로 산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한 진실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용서 없이도 가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 없이도 책임은 지킬 수 있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현실입니다. 미선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서 가끔 옛날 얘기하세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 기다린다고, 아이들 밥 차려야 한다고, 기억이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언제 기억이요? 결혼 초였을 거예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행복했을 때요. 바람 피우기 전, 이혼하기 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는 잔인합니다. 아픈 기억은 지워주지만 행복한 기억도 왜곡합니다. 최순자 씨는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상처받기 전의 시간으로. 미선 씨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됐어요. 저는 배웅했습니다. 미선 씨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선 씨가 찾은 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다음 날 사무실로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 사본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한 통 한 통 읽었습니다. 표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력했네요. 수진 씨가 결국 말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는 용서 안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수진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시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편지 보니까 그냥 잘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뉘우치지 않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뉘우쳤어요. 그것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흑백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탐정님,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도 나고 이해도 돼요. 떠나고도 싶고 남고도 싶어요. 그럼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결정할 때예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요.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이 기다려줄까요? 그건 남편이 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수진 씨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석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미선 씨였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저는 다음 날 오전 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였습니다. 미선 씨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옮기면서 집을 정리했거든요. 옷장 제일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5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같은 필체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최순자, 보내는 사람은 박철수.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997년 4월. 순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집으로 돌아와 달라. 두 번째 편지는 7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아이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특히 막내가 많이 아프다.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세 번째 편지는 10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안 만난다. 약속한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네 번째 편지는 11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막내가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갔다. 내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 제발 돌아와 달라. 다섯 번째 편지는 12월이었습니다.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생각해달라.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진다. 내가 무릎 꿇겠다. 빌겠다. 제발 돌아와 달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구걸했습니다. 9달 동안 5통의 편지로 사진은 4장이었습니다. 모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사진. 젊은 박철수와 최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돌잔치. 세 번째는 해변 여행. 네 번째는 명절 가족 사진. 마지막 사진 뒷면에 연필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8, 12, 31. 다시 시작. 미선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용서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보관했다는 건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돌아갔다는 건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이요? 아이들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간 겁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불쌍하다기보다는 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형수한테 이거 보여줘야 할까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미선 씨가 판단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걸 보면 수진 씨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낄까요? 복잡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게 되고요. 미선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형수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탐정님,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잘못된 건가요? 30년을 거짓으로 산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한 진실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용서 없이도 가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 없이도 책임은 지킬 수 있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현실입니다. 미선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서 가끔 옛날 얘기하세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 기다린다고, 아이들 밥 차려야 한다고, 기억이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언제 기억이요?
결혼 초였을 거예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행복했을 때요. 바람 피우기 전, 이혼하기 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는 잔인합니다. 아픈 기억은 지워주지만 행복한 기억도 왜곡합니다. 최순자 씨는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상처받기 전의 시간으로. 미선 씨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됐어요. 저는 배웅했습니다. 미선 씨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선 씨가 찾은 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다음 날 사무실로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 사본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한 통 한 통 읽었습니다. 표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력했네요. 수진 씨가 결국 말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는 용서 안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수진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시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편지 보니까 그냥 잘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뉘우치지 않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뉘우쳤어요. 그것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흑백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탐정님,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도 나고 이해도 돼요. 떠나고도 싶고 남고도 싶어요. 그럼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결정할 때예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요.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이 기다려줄까요? 그건 남편이 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수진 씨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